이 두 가방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각각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제가 만든 가방인데요. 디자인의 취향이나 바느질 실력이 아닌 그 차이점은 바로 볼륨감입니다. 이 볼륨감을 내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10년 전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일로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콜라 델 꼬이오, 바로 이탈리아 가죽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년 전 저에게 있었던 변화를 생각해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스콜라 델 꼬이오에서 수업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제 작업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됐고 제 작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됐었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명품을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작업물이 명품과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가죽학교를 가게 됐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냥 호기심이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과 혹은 또 제가 DM으로 받았던 그런 궁금증들, 질문들을 제가 오늘 답변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누군가는 그 학교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사실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학교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봤던 질문이 뭐냐면 그 학교를 가려면 이탈리아어를 해야 되냐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이탈리아어로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탈리아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전에 거의 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한 8개월 하고 이탈리아에 가서도 한 1, 2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같이 수업을 들었었던 학생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저랑 다른 분 한 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스위스, 아르헨티나, 대만, 일본, 그리고 러시아 해서 그러니까 7명이 같이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모두 모국어가 이탈리아어가 아닌 사람들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어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실력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몇 분은 아예 이탈리아어를 못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수업 자체는 이탈리아어로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막 엄청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다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겨우 10개월이면 이탈리아어가 엄청 능숙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조로 이제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께서 그 메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다음에 영어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탈리아어를 하면 가장 좋지만 아니라면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리고 사실 거기에 있는 학생들끼리는 다 영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또 길 수 있는 시간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 영어를 잘하시거나 아니면 이탈리아어를 좀 성의껏 배워서 가시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배울 수 있는 폭이 훨씬 깊고 넓어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거기 학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 외부로 나가서 뭐 전시도 많이 보고요. 프리마켓도 있고 와이너리 투어도 있고 주변의 소도시로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볼거리들이 참 많은 나라잖아요, 이탈리아가.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관광객처럼 그냥 이제 훑어보고 오는 거랑 이탈리아어를 어느 정도 구사를 하면서 같이 체험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경험의 깊이를 또 많이 다르게 하거든요. 네, 또 그리고 많이 하셨던 질문이 뭐냐면 학교 지원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셨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혼자서 이게 진행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제 3개월 코스로 가셔가지고 3개월만 딱 있다 오시는 거라면 관광 비자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 별다른
별도의 뭐 비자를 낼 필요 없이 관광 비자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긴 한데 그냥 학교랑 별개로 3개월 수업을 듣고 나머지 3개월 동안 더 이탈리아에 머무시게 되거나 아니면 학교를 6개월 정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좀 서류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탈리아 대사관에 가서 뭐 서류를 내고 보증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또 현지에 가서도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해서 현지에 체류를 할 수 있는 허가증 같은 걸 또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학교 수업은 3개월을 들었는데 앞뒤로 현지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었고 뒤에는 이제 현지에서 좀 또 여행을 하고 싶어서 총 6개월 동안 체류 허가를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탈리아 어학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탈리아 어학원인데요. 일단 이탈리아어 배우고 학교 등록하고 비자 발급받고 현지에 있는 어학원하고 이제 현지에 있는 숙소까지 그러니까 한 번에 쫙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그렇게 하는 게 골치 아프지도 않고 편하기도 하고요. 이게 서류 같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빼먹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게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저는 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혼자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이탈리아 어학원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어떤 어학원을 다니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한국에 이탈리아어 배울 수 있는 곳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보시고 사실 해주시는 서비스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보시고 여러 가지 뭐 위치라든지 니즈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도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비싸지 않냐? 그 돈값을 하냐는 질문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6개월 코스가 20주고 이게 한국 돈으로는 한 1,500만 원 정도고요. 3개월 코스는 10주고 800만 원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또 이게 수업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죠. 1,500만 원 혹은 800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지 체류 비용, 숙소 비용에 뭐 식비에 비행기 값도 뭐 최소 2,300만 원 들고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 사실 엄청 크다고 봐도 돼요. 솔직히 6개월 코스를 가신다고 생각하면 못해도 5천만 원 가까이는 들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어학원 다니는 거 빼고 이 비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수업은 거의 6개월 코스를 듣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수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20주간 하면 시간으로 하면 거의 600시간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 공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고 뭐 3시간 정도 보통 수업을 듣는다고 쳤을 때 이거를 이탈리아에서 600시간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뭐 한국에서의 200번 수업을 듣는 셈인 거거든요. 200번, 그러니까 200주의 수업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200주에 해당하는 수업은 거의 뭐 3년에서 4년이에요. 그 3, 4년 되는 수업을 6개월에 딱 밀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큰 비용은 또 아니에요. 6개월에 걸쳐서 밀도 있게 매일매일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이 아깝지도 않고 실제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그 수업 내용을 봤을 때 더더욱 이건 아깝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수업 방식은 어떠냐면 일단 뭐 선생님께서 시연을 보여주세요. 앞에 이제 테이블이 있고 다 같이 모여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시연을 딱 보여주면 학생들은 이제 각자 자리에 돌아가서 자기가 봤던 걸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 작업 분량이 끝나면 다시 또 모여요. 그래서 또 시연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하면서 가방을 완성하는 걸 이제 가방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좀 만져보면서 거의 오감을 다 활용해서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또 피드백이 와요. 이제 선생님이 보시면서 이건 이렇게 한 게 좋아, 저렇게 한 게 좋아 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모르겠으니까 물어보기도 하든지, 이런 게 바로 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서 수업은 굉장히 좀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소품부터 가방까지 쭉 한번 훑게 되는데, 모든 작업은 저는 2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가방 형태로 선생님 시연 따라서 보고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연 없이 그 가방의 형태를 응용한, 구조를 응용한 이제 응용작을 한 가지씩 더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가방마다 2개씩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은 손바느질이 아니에요. 전부 다 미싱으로 해요. 그래서 미싱이 아예 서투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굉장히 빠른 그런 미싱이거든요. 서브모터가 없는 미싱이라 가지고, 그래서 미싱을 아예 못 하시는 분이 가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싱을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고 가시면 제일 좋고요. PR기도 해주지 않아요.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PR기와 미싱은 조금 써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가 같이 수업 들었던 7명 중에 가방을 만들어 봤던 경험은 저를 포함해서 한 3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방을 아예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미싱이 앞에도 처음 앉아보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도 처음엔 좀 힘들어 했지만 결국은 다 잘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매일매일 하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그 쏟아붓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싱 작업을 어느 정도는 잘 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기초적인 거는 뭐 굳이 한국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너무 기초적인 부분에 이제 힘을 쏟다 보면 그 어려운 부분을 습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에서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탈리아를 가시면 조금 더 나은 지식을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수업도 훨씬 여유 있게 따라갈 수 있고, 그 여유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의문이나 궁금증이 생기면 또 질문하고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완전 초보인 상태에서 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가죽 공예를 하실 수 있거나 미싱을 어느 정도는 좀 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본 질문이에요. 한국에도 공방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탈리아까지 가서 배울 가치가 있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저 물론 그만한 시간과 뭐 돈과 이런 걸 다 써가면서 가셔야 되고, 그리고 막 사실 6개월이면 심지어 뭐 직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감내하고 갈 수 있을 가치가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이게 좀 용기가 안 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잘 가르치시는 공방 너무 많고요. 그리고 테크닉적으로도 한국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떻냐면, 제가 이탈리아에서 배워왔고 그걸 거의 계속 제가 연습을 하면서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100% 똑같진 않겠지만 지금 한국 상황에 맞게끔 제가 변형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탈리아에 가면 또 막상 그렇게 새롭진 않은데요 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또 이탈리아를 갈 가치가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그 바로 보강제, 그 보강제를 다루는 섬세한 작업들, 그리고 패턴에 대한 조금 더 섬세한 작업들을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가도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한국의 가죽공예는 사실은 크게는 2분류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칼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 게, 한쪽은 우리가 일본식 가죽공예라고 해서 그 베지터블 데닝 소가죽을 다루고,
뭐 카빙을 한다든지 통가죽 가방을 만드는 그런 공예들이 있잖아요. 주로 손바느질을 하시고 뭐 보강을 많이 하지 않고 가죽 자체의 어떤 특성이나 질감을 최대한 살려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공방들이 있어요. 그런 공방들이 있고, 또 한 공방 타입이 뭐냐면 또 유럽식 가죽 공예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더 크롬 태닝 가죽을 얇게 피할한 다음에 보강제를 많이 써가지고 디자인을 좀 더 화려하게 한다든지, 뭔가 조금 지금의 패션 트렌드와 좀 맞게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타입의 공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이 차이는 뭐가 더 어렵다, 뭐가 더 쉽다, 혹은 뭐가 더 옳다, 뭐가 그르다 같은 건 아니에요. 뭐가 더 낫냐는 문제가 아니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차이에서도 이제 우리가 유럽식 가죽공예에 대해서 더 본인이 취향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유럽식 가죽공예 스타일로 작업을 하고 싶고, 내 가방들이 뭐 백화점에 있는 그런 가방들처럼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화려하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을 최대한 패턴으로 이끌어내고 그거를 보강제로서 뭔가 뒷받침될 수 있게 딱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탈리아 가죽학교가 잘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겉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보강제를 섬세하게 다루는 작업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탈리아 가죽학교가 조금 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질문하신 게 그래서 이탈리아 가죽학교 추천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저의 상황이 어땠냐면,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1년 정도 한국 가죽 공방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퇴직하면서 이탈리아 어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그 어학원을 다니는 기간 중에 혼자서 이제 독학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뭐 물론 한국에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고,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자료도 많이 찾고 뭐 반복도 많이 해봤지만,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제 작업은 뭔가 어설픈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어설프다고 느끼는 제 기준점이 뭐였냐면, 저는 백화점에 있는 그런 명품관에 있는 그런 가방들이 주는 그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비싼 가죽을 써도 저런 가방의 느낌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는 명품 가방 카피는 안 하거든요. 당시 배울 때도 그런 카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명품을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제 가방이 명품처럼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가치를 지니길 바랬고, 그런 만듦새를 가지길 원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가죽이 겉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강재들, 그런 볼륨감이라든지 그런 사용감에서 차이가 딱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이탈리아 스콜라 델 꾸오요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 명품의 본고장인 그곳에, 그 100년도 넘게 막 제작 기술이 축적된 곳에 가면 나는 그 기술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게 됐던 거고, 실제로 갔을 때 제가 원하는 그 갈증이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고, 전 가려운 곳을 딱 긁어주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이겠죠. 근데 본인이 지향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식 가죽 공예 위주로 하실 분들에게는 이탈리아 가죽 학교가 그렇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식이 100가지를 아는데 그 중에 20가지를 쓰는 거랑, 지식이 20가지밖에 없는데 20가지를 쓰는 거랑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든지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그 중에서 내가 선별해서 사용하고 다룰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본인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배우는 것 자체, 시간적 여유나 비용적 여유가 금전적 여유가 되신다면 가서 배워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로서는 저도 벌써 이제 한 10년 정도 가죽 공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돼 버렸어요. 근데 매일 이제 작업을 하고 갈고 닦고 있지만 또 다른 또 자극과 동기부여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시기가 또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또 반대로 일본에 있는 그런 곳에 공방이나 뭐 학교에서 또 그쪽으로 또 배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지금 다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막 희망적인 얘기만 했는데 단점은 없냐는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단점도 있죠. 왜 단점이 없겠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익숙해요.